여기 소믈리에 있습니까? 어서 오세요, 호객님. Hello, ich bin It's okay 민서. 다시 한번 다시. 나다. 노트북 추천 맛집 It's okay.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앞머리 잘랐어요. 오늘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이제 슬슬 학교들이 등교를 다시 시작을 하겠죠. 저 역시도 개강을 매우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등교가 다시 다가오니까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노트북 뭐 사야 되냐 추천 좀 해줘라. 하나만 골라봐. 라고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노트북이라고 하면 무조건 성능 좋고 제일 비싼 게 짱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성능 노트북을 찾으면 가격은 가격대로 엄청 비싸지고 또 성능은 데스크보다 떨어져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흑우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어서 오세요, 호객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 노트북 스펙 읽는 법에서도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노트북 잘 사기 2탄! 제가 또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과별로 잘 어울리는 노트북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영상학과 친구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학과 친구들에게 추천드린 노트북은 맥북 프로입니다. 절대 앱등이라서 맥북 프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보세요. 이런 디자인, 예체능 계열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노트북의 확장성입니다. 특히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문 프로그램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상이나 디자인 툴을 이 노트북에서 돌릴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뭐 포토샵, 그리고 사진은 뭐 라이트룸,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 뭐 로직, 프로툴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계통의 몇몇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윈도우보다는 맥 OS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윈도우 노트북을 쓸 수야 있겠지만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 맥북 프로를 사시게 되면 혹시 윈도우가 필요하시더라도 부트캠프를 따로 설치하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쓸 수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하지만 맥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매를 하시면 디자인 계열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 툴을 계속 다루실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사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학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툴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인문계나 상경 계열 친구들에게 추천드린 노트북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노트북을 구매할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게,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인문계 친구들을 보면 전공 서적이 막 이따만하 하거든요. 여기에 무거운 노트북까지 들고 다니면 졸업할 때쯤 되면 전공 서적을 한 4년, 5년 동안 들고 다니는 거니까 어깨가 막 이만큼, 또 다리가 또 막 이만큼. 신발 샀어요. 안 그래도 전공 서적이 무거운데 굳이 무거운 노트북까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터리 용량이 적어서 무거운 어댑터 충전기까지 들고 다녀야 하는 노트북이라면 더욱더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노트북은 바로 LG 그램 2020 17인치 모델인데요. 이렇게 짐이 많은 학과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노트북인데요. 간단하게 스펙은 인텔 i7 10세대, 발음 조심하고요. 램은 8기가, 256기가의 SSD, 아이리스 플러스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 시간을 길게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3kg 정도로 17인치 노트북 치고 정말 가벼운 수준이거든요. 물론 내장 그래픽이 조금 아쉬운 노트북이긴 한데요. 입문 계열에서 보통 많이 쓰는 작업들은 아무래도 문서 작성, 아니면 웹서핑, PPT 제작 이런 조금 단순하고 가벼운 작업들이 많아서 인텔 10세대 CPU 정도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답답함 안 느끼고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인치 디스플레이면 여러분 이게 꽤나 큰 크기여서 아무래도 13인치, 14인치 노트북보다 이렇게 글자를 보거나 전공 서적을 다운받아서 볼 때 훨씬 눈이 얼마나 편할게요. 그리고 배터리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따로 어댑터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한 번 집에서 완전 충전을 하고 나오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노트북 충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어문학과입니다. 저도 어문 계열인데요. Hello, ich bin It's okay 민서. 제3 외국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노트북입니다. 이런 분들은 노트북을 고를 때 활용성을 중점에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이런 어문 계열 친구들에게는 노트북보다는 이런 태블릿을 조금 더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추천 발음 안 된다. 추천. 수업 들으면 아무래도 필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어 알파벳은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특히 독일어 같은 경우는 U 위에 점점, umlaut라는 것도 있고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알파벳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자막을 칠 때 노트북을 사용하면 막 이 키보드 설정 바꾸고 막 독일어 설정 어딨어? 막 이러고 다 찾아보고 이게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점이 낮아요.
그래서 그냥 태블릿 메모 같은 거 켜두고 펜으로 따로 차라리 필기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했어요. 그런데 태블릿은 역시 태블릿입니다. 문서나 간단한 웹서핑 하는 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헤비한 작업이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노트북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프로젝트 아테나라는 인증을 받은 노트북들입니다. 프로젝트 아테나의 조건 중에 다양한 폼 팩터라고 해서 노트북을 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S펜처럼 따로 필기가 가능한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저는 갤럭시북 플렉스라는 갤럭시북 플렉스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i5 10세대 8GB 램 256GB SSD로 간단한 작업을 하기에는 정말 아무런 무리가 없는 스펙이고요. 디스플레이도 14인치로 조금 작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14인치인데 태블릿 모드가 작동을 할 수 있다면 노트처럼 손으로 들고 이것저것 하는데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화면을 360도로 돌려서 태블릿 모드로 사용을 하거나 S펜을 써서 어려운 필기도 가능하고요. 보이스 노트 기능처럼 강의 듣는데 생각보다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서 대학 생활을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문 계열이라는 게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참 잠이 많이 옵니다. 외국어가 참 졸리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보이스 노트를 켜서 녹음을 시켜놓고 잠깐 졸면 가장 낮은 옵션이 170만 원대로 성능 대비 가격이 좀 비싼 게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기업이죠. 다시 한번 브랜드가 있는 네임 밸류가 있는 노트북이다 보니까 AS 받는데도 정말 쉽고 성능과 돈을 조금 희생한 대신에 편의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생활하시거나 이공계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노트북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능입니다. 공대 쪽 친구들을 보면 코딩, 계산 이런 컴퓨터의 연산 능력 같은 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수업할 때만 노트북을 쓰는 게 아니라 기숙사에서도 써야 되니까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동영상 감상 간단한 수준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문 프로그램도 돌아가는 노트북이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무게나 가격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내가 통장이 좀 털털 털어져 가긴 하지만 CPU 빡! 램도 빡! 내장 그래픽 말고 외장 그래픽 딱! 이렇게 풀 옵션으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이 많은 노트북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가격, 그나마 적당한 무게, 그나마 적당한 성능을 해서 제가 노트북 하나를 골랐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기가바이트 에어로의 17W 라이트를 추천드려요. 간단한 스펙은 인텔 i7 9세대, 램은 8GB, 저장 공간은 512GB SSD, 그래픽 카드는 RTX 2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쪽이 이 양반 이것보다 비싸고 더 좋은 거 많은데 이걸 추천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가 하필 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돈이 정말 좋은 게이밍 노트북들은 대부분 진짜 막 몇백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대학생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가성비입니다. 무게는 2.5kg 그리고 두께는 2cm인데요. 물론 막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엔 무거울 수 있지만요. 조별 과제를 해야 하거나 가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때 그 정도로 몇 번씩 들고 가는 건 부담이 가지 않는 무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 뭔가 두껍고 회색, 은색, 메탈릭 막 이런 투박한 느낌일 것 같은데 기가바이트 에어로 같은 경우는 뭔가 디자인도 깔끔하고 심플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게 제 스타일입니다. 입출력 포트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나쁘지 않고 사용을 하면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램을 추가하거나 SSD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학과별로 약간 어떤 노트북이 좋을지 추천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여유가 된다면 고성능의 좀 비싼 노트북을 사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 같은 대학생들에게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비싸고 크고 제일 좋은 게 짱이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작업을 주로 하고 그럴 땐 어떤 노트북이 제일 좋은지 상황과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트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 민성이었습니다.